안녕하세요. 하슈바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오늘 월요일 아침 일찍 할타님하고 주간 방송 시작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뭔가 굉장히 큰 재개발 쪽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할타님하고 상세하게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그 전에 또 잠시 인사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2주가 좀 됐는데 벌써부터 하슈바님하고 좀 잘 맞다. 점점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런 칭찬 댓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하슈바님이 또 영혼을 갈아서 이 모든 영상에 자막을 다 달고 있거든요. 덕분에 살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굉장히 성실함과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 자막을 다 넣는다는 게 장난 아닌데 스튜디오에서 하는 촬영에 대해서 자막을 다 넣어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슈바님이 그런 편집이나 자막 편집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한 그런 화면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저도 기대하고 있고 그걸 기대처럼 잘 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 채널을 하다 보니까 또 신규 구독자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하슈바는 마스크를 안 끼는데 할타니는 왜 마스크를 끼냐, 또 이거는 또 얘기가 또 있어요. 저희 또 오랜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밑에 이유를 다 적어주셨는데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특히 저희 와이프가 유튜브를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합니다. 남들이 알아볼까봐. 또 저는 또 레전드 산다 이렇게 또 오픈을 다 해버리니까 혹시라도 아파트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냥 집에서 놀아라, 하지 마라 하는데, 지난 영상에 보시면 모자이크를 다 했어요. 이 전체를 모자이크를 다 했는데 모자이크를 다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모자이크가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모자이크를 푸는 대신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하면 유튜브를 못 합니다. 마스크 하고 유튜브 하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마스크만은 지키게 됐고, 제가 옛날 같으면 제 구독자 뭐 만 몇천 명 있을 때 같으면 불편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소중해요. 불편하시지만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들어가죠. 이 주말 사이에 이 뜨거운 감자였던 정말 난리더라고요. 난리였습니다. 서금사 재정비 촉진호 구역이죠. 정확한 명칭이. 조합은 분양가 이제 발표되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식 인가가 나고 감정 발표하고 조분가를 발표해야지 분양 신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원들 배영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죠. 조합원 분양가가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아마 배포가 된 것 같아요. 조합원님, 네. 조합원 분양가거든요. 네. 국평으로 하죠. 84형 같은 경우는 6억 2,700 와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800, 1,850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반응을 한 것 같아. 비싸다. 네. 뭐 누가 싸다. 뭐 솔직히 이 조합원 분양가에 야 싸게 나왔구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네. 비싸다. 비싼데 딱 이것만 보면 비싼데 반응은 크게 두 개입니다. 재개발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재개발 투자는 재미없겠구나. 그런 의견들이 많아.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 투자를 하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고, 자, 두 번째, 세상은 변한다. 네. 그런 의견. 자, 과거에도 예전에도 네. 뭐 분양가 나오면 미쳤네 하는데 그렇지. 완판되고 피 붙고 또 그 피 붙은 게 엄청 붙어버리고 네. 그렇게 자꾸 변하거든요. 자, 10년 전에 가격 감성을 해봅시다. 네. 10년 전에는 일반 분양가도 3억, 비싸면 4억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때도 야 비싸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양가들이 상승장 때는 10억도 가고 그랬어요. 계속 비싸다 그렇게 했어. 근데 세상은 변한다는 거. 비록 지금은 굉장히 비싸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바뀐다는 거. 뭐 과거에 뭐 20년, 30년대는 얼마나 쌌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비싸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신문을 보면 네.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세상은 바뀐다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야, 앞으로 세상 변한다. 바뀐다. 그렇게 되면 계속 분양 신청을 하는 거고, 조합 분야가 너무 비싸다. 네. 제가 절대로 서금사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과거에 다른 조합의 사례를 보면 조합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나왔을 때 조합원들은 이걸 그냥 억셉트하고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고 가는 구역이 있겠죠. 네. 그 외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합장을 해임시켜 버립니다. 아하. 야, 좁은 가를 왜 이렇게 비싸게 했냐? 니 장난치냐? 해서 해임시켜 버립니다. 아. 해임시켜 버리고 좁은 가를 다시 낮추고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서동사 구역을 그렇게 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가래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방법이 시공사를 교체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그런 원인이 많거든요. 네. 시공사랑 지금 현재 뭐 아직 공계약은 안 했지만 공사비는 시공사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조합 분양가를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야 너희랑 못하겠다. 우리 조합원들 이렇게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급화를 빼는 방법. 아. 여기도 사실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굉장히 좋게 짓겠다.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봤는데 예. 슬로건이 천지개벽이더라고요. 예. 와, 예. 엄청나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세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고급화 안 해도 천지개벽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급화를 좀 빼고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는 요소들을 좀 빼고 나서 공사비를 좀 낮춘 다음에 다시 조금가를 매기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든지 안 그러면 조합 분양가를 offset하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아마 안 나가겠습니까?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하시고 제일 걱정되시는 게 이런 조합원 분양가에 과연 내가 분양을 신청해야 되냐? 안 그러면 와. 현금 청산 받아야 되냐? 네. 또 그런 고민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비싸기 때문에 현금 청산 받으십시오. 또는 앞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분양 신청하십시오. 이 말은 못합니다. 네. 결국 선택은 본인 것이에요. 선택은 스스로가 하는 건데 그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이드 정도는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느낌으로. 그걸 또 기대하고 저희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6억 2천이지 않습니까? 네. 6억 2천인데 간평이 보통 이제 간평이 한 1억 5천이라고 칩시다. 네. 1억 5천이라 치면 여기가 비례율이 조금 되더라고요. 10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권리가액은 뭐 무시하고 그냥 1억 5천이 권리가액이 1억 5천이라 치면 추가 분담금이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인데 34평 국민평수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분담해야 될 돈이 4억 7천이에요. 4억 7천인데 자 4억 7천을 언제 내냐? 나중에 입주할 때 내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 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이주가 다 끝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와. 철거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아파트를 짓는데 네. 자 지금부터 아파트 완공까지 입주 때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 4억 7천이라는 돈을 당장 내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내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주비도 나와요. 오히려 돈을 받거든요. 아, 네. 돈을 받으니까 당장의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 그래서 한참 뒤에 돈을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뭐 6년, 7년, 8년 뒤에 그때까지 이 가격이 또 과거의 가격이 돼버리고 그럴 수 세상은 있죠. 바뀌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고 하면은 뭐 내가 굳이 입주를 안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계약을 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 죽어도 이건 너무 비싸다 아무 생각해도 비싸다 하면은 현금청산 하시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게 한참 하락을 하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은 네. 프리미엄을 뭐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사셔서 현금청산 받아도 손실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이사비 조금 받고 하다 보면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한참 상승장 때 사신 분들은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네. 너무 좀 손해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프리미엄에 네. 또 조합분양가까지 비싸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 분담금 4억 5억 들어간다. 나 이거 돈 없다. 아, 내 이거 아깝지만 손해지만 현금 청산 하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금액 자체가 네. 한참 뒤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어떻겠냐. 그리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개발 재미없다. 네. 앞으로 아파트는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 물가는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겠냐. 물론 제가 계약 치라 마라 소리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뭐 서금사 5역 조분가가 너무 비싸서 앞으로 재개발 투자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도 잘 찾아보면 조분가 저렴한 게 정말 많거든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조분가가 낮지만 프리미엄이 또 비싼 구역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골라서 본인의 예산에 맞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주말 동안 저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뭐 연락도 받고 문의도 와 있고 저희 단톡방도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예. 이 금액이 적당하냐. 수긍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타님 말씀대로 계속 물가는 오르는 거고 어쨌든 반영은 돼야 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좀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서금사 5구역 이제 조합원님들도 좀 상심이 좀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을 바뀐다는 거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금사 5구역 관련된 할타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소식은 여기도 굉장히 핫한 곳이네요.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소식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말 대비되는 장면인데 네. 촉진 2-1구역은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네. 4억 6,900입니다. 와우. 예. 여기가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촉진 2-1이 조금 더 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서금사 5구역 소식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뭐 서금사 5구역 조합원들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니까 재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뭐 84A 타입 4억 7천, A2 타입 4억 6,900, B 타입 4억 7천, C 타입 4억 8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가 사업성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조합원이 300세대밖에 없어요. 와, 그럼 그러니까 이런 조분가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1600이 일반 분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여기는 뭐 최고지요. 그리고 입지도 괜찮죠. 뭐 부전역 1호선에 부전역 동해선에 뭐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래서 조합 분야가 아주 쌀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러면 촉진이다 시를 사면 되겠네. 조분가 싸고 사업성 좋고 야 여기가 너무 좋은데 사면 되겠네.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살 수가 없다고.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하시면 내 같은 매물 내겠어요. 이래 좋은데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무조건 품절이지 여기는.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대기도 있어. 근데 가끔씩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뭐 프리미엄 뭐 5천만 원 이렇게 갈겠습니까? 아유.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을 불러버리거든요. 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조분가가 좋고 싸고 해도 우리가 뭐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살 수 있어도 그만큼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계획된 일반 분양가가 평당 3,4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와. 조분가는 4억이야. 4억대야. 조분가는 4억대인데 일반 분양가는 13억입니다. 와. 그래서 여기는 3배, 4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이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지금은 진입을 못합니다. 신규로 내가 조합원이 되겠다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보석들을 찾아야죠.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세대수 많고 그 조합원 비중 굉장히 작은데 그런 보석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또 그런 보석을 찾는 전문가가 하여튼 얘기 안 하네 이제. 할까요? 하지마. 참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참 그런 게 앞에 서금사 5구역도 그렇고 촉진 2-1도 그렇고 둘 다 포스코로 알고 있거든요. 시공사가. 근데 와 시공사가 같은데 진짜 보면은 확실히 재개발의 사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느낌이 오네요. 이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봐.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업성이라는 게 제가 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조합원 비중이 높다 하면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조분가가 비쌀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촉진 2-1의 지금 현재 추정 비례율이 190%입니다. 와.
지금 이거는 현재 재개발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든 비례율이죠. 190%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소개한 서금사 5구역이라 이게 또 비교가 되니까 서금사 5구역 조합원님들은 속상할 수 있는데 속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촉진 2-1은 정말 운 좋게 선택된 자들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사고 싶다고 해서 못 살 뿐더러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촉진 2-1구역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 해운대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동 1구역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관님, 네. 오늘은 굵직한 소식 딱 3개만 들고 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우동 1구역 3호 가든이죠. 우리가 뭐 우동 1구역보다 3호 가든 재건축으로 유명한데 네. 여기는 DL이 입의를 했습니다. 아하. 예. 조합에서도 이제 협의를 할 만큼 했는데 네.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해지를 하자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결국 해지를 했는데 이 결과가 좀 재밌어요. 이 보면 뭐 조합에서 조합장이 해지하고 싶다 해서 해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총회를 열어서. 네. 이 임시총회 결과 진짜 아슬아슬해요. 야. 해지하자 486표, 해지하지 말자 464표, 와. 예, 기권 뭐 19표 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약간 해지가 조금 더 많아서 해지가 됐습니다. 네. 해지가 됐는데 참 촉진 3이라고 네. 얘기되죠. 물론 촉진 3도 임시총회를 열어서 해지할 거냐 말 거냐 한번 하는데 촉진 3구역은 DL이 좀 성실하게 네. 협의를 임했던 것 같아요. DL이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좀 적극적으로 임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사의 뭐 미숙한 업무 처리로 조합원들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공문도 보내고 조금 달래는 모습이었는데 우동 1구역 3호 가든은 뭐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사상으로 보면 뭐 성실하게 뭐 협의를 못했다, 차도가 없다. 사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시공사에서 의도적으로 협의를 안 해서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정말 고급화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 다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했는데 네. 우동 1구역은 제가 뭐 무슨 경우다 얘기는 못하죠. 당연히 조합원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게 그러면 DL에서 그냥 쿨하게 자 그러면 그동안 같이 있어서 고마웠고 정들어 섰는데 깔끔하게 떠나겠다.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국내 3대 로펌 뭐 네. 김앤장, 태평양 뭐 이런 데 선정해서 네. 뭐 취소 소송이 들어오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거 보는 것도 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재건축은 정확하게 절차에 대해서 재건축은 제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재개발 사례로 보면 자 이렇게 시공사가 해지돼 버렸다. 그럼 시공사가 떠나버렸다. 네. 그러면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이 시공사가 계속 자금을 제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뭐 일반 분양하든지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해서 돈을 받든지 해서 돈이 생기는데 당장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비도 줘야 돼. 그러면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국 시공사의 도움이거든요. 네. 뭐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생기면 이제 상환하고 뭐 그런 방식인데 시공사가 없어졌다. 사업이 스톱될 수도 네. 있습니다. 돈이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비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안 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이자를 안 대부분 내요. 안 되죠. 또 무이자고 또 유이자라도 이자는 안 내고 있어. 시공사 해지돼 버렸다. 그 순간부터 이자를 내야 됩니다. 예, 조합원들이 6개월 또 이자를 내야 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공사가 이제 그 불편함을 다 해소를 해줄 거지 않습니까? 네. 해지 전에
미리 이제 의사를 물어봐요. 너 들어올 거냐? 우리 해지되면 빨리 좀 들어와도 네. 우리 빨리 공고 올릴 테니까 빨리 입찰해서 좀 들어와도. 그런 물밑 작업을 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동 1구역도 그때 공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레미안에 네. 너 들어올 거냐? 네. 레미안은 정리 싹 다 되면 들어올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우동 1구역 입찰할 때, 사무가든 이제 입찰할 때 이 경쟁이, 시공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서로 하려고 네. 굉장히 심했는데, 레미안에 또 아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야, 너는 왜 입찰 안 했냐? 너가 사무가든 하고 싶다고, 막 프랭카드도 막 여러 군데 걸어놓고, 삼성에서 할 거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입찰 안 했냐? 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그냥 우리 빠졌습니다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경쟁만 과열돼도 빠진다. 이거는 뭐 좀 쓸데없는 얘기였나? 아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합원들이 이렇게 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니 못했니 당연히 말 못하죠. 말 못하는데 저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된 만큼 빨리 재정비를 해서 뭐 더 좋은 조건으로 시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DL가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건을 굉장히 좋게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가든은 여기는 입지도 좋고 네. 굉장히 괜찮은 데이기 때문에 사무가든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인장을 통해서 사무가든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부동산 일할 때 사무가든이 부산 최초로 아크로 하이엔드 들어온다고 엄청 떠들썩했던 게 그렇습니다. 예. 와, 그때 되게 놀라고, 와, 드디어 부산도 하이엔드가 오는구나 하고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도 설렜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뭐 안타깝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이거 저는 안타까운 게 아니죠. 뭐 조합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아크로를 보기를 하는 대신 네.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빨리 이 좋은 입지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되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놀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영상에서 다루고 또 새로운 소식들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슈바 그리고 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